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죠. 아침 12시 25분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기온은, 여기, 실내 기온은 여기는 20도죠. 밖에는 한 30도 되겠죠. 예, 아침 9시 반부터 왔습니다. 눈을 딱 뜨는데 8시 반이에요. 예, 세수하고, 저 나름대로 또 스쿼팅을 좀 한 다음에, 팔기통 제규어 XJ 2005년식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네 집에서 뼈 해장국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원래 아침에 막걸리 반병 정도를 마셔요. 와인을 뭐 한 잔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데 제가 뭐 연대 출신이지만 막걸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속이 이렇게 쫙 편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또 한 병은 안 먹습니다. 왜? 사람이 약간 젠틀맨이 술을 너무 이렇게 혼자 남자가 뭐 이렇게 많이 먹는 느낌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레이디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뭐 어디 가서 제가 사실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어차피 이 영상은 뭐 제가 제 구독자들은 탄탄하잖아요. 416명. 정말 이 416명의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남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 남자하고 더 싫은 거는 막걸리가 두세 병 있는 남자예요. 앞에 이렇게 쫙.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술집에 가서도 술병을 이렇게 늘어놓는 걸 싫어합니다. 술병을 먹으면 빨리 좀 치워주길 바라요. 예. 주량이 세다 보니까 술병이 많이 먹는데 많이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술병은 별로 뭔가 젠틀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거는 인류의 역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 싸운 역사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림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아티피셜한 아트죠. 우리가 아티피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인공이라는 뜻인데 예술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트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공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만 놔뒀다면 무슨 재미로 지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뭐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 곤충이나 뭐 뱀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휴먼빙이 가장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뭔가 절제하는 모습이 좀 필요해요. 예. 이 인간은 약간 절제하는 맛이 있어야 그게 가장 아티피셜한 모습이고 가장 인간한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예를 들면 세비지가 된다든지 너무 내추럴하게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굳이 뭐 신까지 따지지 않아, 종교까지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떻게 보면 뭐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계몽의 시대,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예. 그 이치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병 먹었어요.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반병을 먹고 와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고민을 여러 가지를 다 해놨죠. 뭐 저는 어떻게든 이 계획이 있는 남자지 않습니까? 뭐 임기응변이라든지 애드립 싫어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표지에 나와 있지만 인플레는 유가, 디플레는 금리라고 이제 제가 이 표지에 써놨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연세대학 정외과를 나왔는데, 연대 정외과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 배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제학도 배우고, 정치학 당연한 거고, 행정학도 배우고, 뭐 신문방송학에 대한 조그만 것도 배우고, 뭐 경영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심리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뭐죠? 뭐 전공 없이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언더우드니 뭐 그런 거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웬만한 경제학과를 나온 분들하고 견주어도 그 경제적 지식이 모자라진 않은 거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한 17년을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서 내가 돈벌이를 하려고 금융을 간 거죠. 공부하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쩔 수 없이 돈벌이에 영향이 드는 그런 경제적인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에 제일 좋은 공부는 뭐냐면 자기 이 수입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 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10원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요즘 뭐 비트코인 공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메타버스네 뭐 이런 거. 왜? 옛날에는 재미로 했는데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거시적인 부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주식 이런 뭐 개별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열심히 검색을 하실 거니까 제가 뭐 굳이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뭐 이 얘기도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인 뉴스룸은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뭐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원오브댐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다. 원오브댐이죠. 근데 원오브댐 중에서 좀 열심히 산 사람. 그래서 그 열심히 산 사람들이 약간 좀 20살, 15살 어린 우리 원어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인플레, 저도 사실 뭐 이게 인플레나 디플레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늘 고도성장이었기 때문에 뭐 디플레라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저도 그랬고. 뭐 디플레? 디플레가 뭐지? 그래서 저는 90년대 학번인데 뭐 일본이 막 경기 침체다 그러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경기 침체라는 게 뭐지? 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지금 생각하면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뭐에 대한 의욕이 없냐면 돈 벌고 싶은 의욕도 없고 성공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뭘 되고자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디플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인플레는 좀 틀려요. 인플레는 실제로 내가 막 의욕이 막 넘치는 사람들만 다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뭐 아무것도 뭐 그냥 초주금처럼 누워 있어도 원자재 값이 오른다든지 외생적인 이유로.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량 다 수입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는 세계화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뭔가 약간 지금 뭐 뚝에 있어. 근데 인플레는 세계화랑 상관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 있지 않았다면 인플레라는 것도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원래 없는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원래 없는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수입해가지고 뭘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뭐 독일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석탄하고 뭐 루르 뭐 이런데 석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는 석탄이 많고 뭐 철광석이 나니까 그거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했던 거고, 프랑스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농산물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뭐 발전됐고, 이탈리아 같은 건 더더욱 그렇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잠시 말씀드리지만 뭐 호레이션 넬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군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었대요. 왜냐면 영국의 철이, 영국에 나오는 철광석 있죠. 영국에 한 주물, 그 주철이 그 유럽에 있는 주철보다 더 질겼답니다. 한마디로 포를 쏘면 막 터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옛날에는. 포를 쏘면 터지고 막 한마디로 포가 몇 번을 쏘면 터지고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포를 쏘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철이 상당히 질기니까 포를 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쏜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산탄총을 쏘는데 프랑스 나폴레옹군은 뭐 한두 번 쏘고 이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만약에 무역이 있었다 그러면 영국 철을 썼겠죠. 프랑스에서.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인플레에 가장 민감한 것이 미국인 이유가, 미국이 바로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고, 또 왜냐하면 왜 수입하겠어요? 달러를 찍어내니까 수입하죠. 달러를 무한정으로 인쇄기로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쓸 돈을. 근데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지 않고. 그럼 자기 땅에 150년이 넘는, 150년 동안 쓸 수 있는 셰일 가스가 있는데도 안 퍼내요. 왜? 돈 찍어서 사오는 게 더 싸니까. 더 편하니까, 사실. 그게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원들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마지노란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지노라는 게 뭐냐면 딱 맞춰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익을 제품 가격을 120원을 내면 20원 정도를 내가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입니다. 뭐 대항해 시대도 그렇고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코스트에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값이 올라버리면 100원이었던 것이 내가 12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이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코스트가 이게 130원이 돼버리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가 오른 만큼보다 더 올려야 돼요. 사실 더 올려야 됩니다. 비율이 있으니까. 근데 또 원자재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 인건비가 또 같이 오르는 거죠. 예. 뭐 인건비가 올라서 원자재가 올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왜? 석유 파내는 비용이 점점 더 비용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석유 자체의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석유를 파내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은 모든 원자재를 파내는 비용입니다. 모든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비용이에요. 그걸 사람이 만들죠. 아직까지는 뭐 AI가 그걸 만들어내진 않아요. 막 뭐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영화처럼 뭐 그런 어떤 기계들이, AI들이 막 스스로 파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편안한 에어컨에서 알마니 슈트 입고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원자재라든지 또는 뭔가 생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레이버라고 그러죠. 우리가 참 노동자들이잖아요. 어떤 노동자냐면 그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육체 노동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OECD 국가들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고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꾸 더 원화가 되잖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봐도 야 나는 이렇게 막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뉴요커나 이런 애들은 막 알만이 있고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플레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인플레를 막아줬던 게 뭐냐면 또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싼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감사해야 돼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물론 뭐 저는 그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견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값을 많이 떨어뜨려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민주국가의 어떤 그 번영된 모습, 그런 어떤 다양성 이걸 즐기면서 편하게 살지만 대부분 고위임금을 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독재국가는 대부분 다 임금이 적어요.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 독재자를 왜 민주국가에서 놔두냐면 민주국가의 생산을 대주는 그 싼 원자재 값을 독재국가들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정말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만들지 않고 막 독재를 하면서 박정희처럼 경제 개발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막 저임금을 주면서 뭔가 생산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남한보다 북한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미국이. 정말이에요. 그럴 뻔도 했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원자재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플레는 또 세계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원자재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하는 가격이 비싸요. 왜? 배로 가잖아요. 비행기나. 그럼 그 항공료가 비싼 거예요. 그것 자체도 또 비용이 되는 거죠. 디플레는 간단해요. 의욕상실입니다, 한마디로. 의욕상실. 일본이 대표적인 이제 샘플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나라가 뭐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19세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자기도 몰랐던 힘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봤는데 그 힘을 또 결집해 준 게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을 이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천황제라는 어떤 그런 일사불란한 정치 구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서구화를 이뤘어요. 그게 이제 후쿠자 유기치라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세대학 같은 나라 대학이죠. 게이오 창시자, 게이오 대학의 창시자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가 그 부분 우리나라 어떤 6.1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6.1중은 실패했고 가부경장을 일본은 성공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을 친위로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조선은 실패했어요. 왕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일본은 원했던 거고. 왜? 일본은 천황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제 재수가 좋았던 건데, 아무튼 디플레는 의욕상실입니다. 그래서 디플레라는 것은 근데 제가 이제 금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은행 금리가 높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은행에만 돈을 집어넣어도 금리를 따박따박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뭔가가 어떻게 되면 정말 똑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위 저도 이제 국힘 지지자지만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야, 똑바로 놈이 돼야지. 능력 있는 놈이 해야지. 개나 소나 다 성공해? 이런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소위 얘기해서 계층의 용이 날 수가 있어요. 막 돈을 빌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늘어나는 거죠. 인생은 다 개연성이에요. 확률의 게임이라기보다는 개연성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 할 확률인데 그 10번을 다 해야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5번밖에 안 하면 주사위를 5번밖에 안 던지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트라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트라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트라이의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공의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디플레가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성공하던 사람이 안 들리는 거야, 얘기가.
주변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게 들리지 않는데 누가 그걸 시도하겠어요? 자꾸 누가 돈 벌었다,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 사업해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나도 해볼까? 이래야지 막 뭔가 이게 부흥이 되는데 아유 아무도 뭐 성공한 사람 없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넣으니까 따박따박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들리면 사람들이 그냥 네, 그냥 저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은 좋은데 뭐 국가나 전체 국민의 부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 국부는 국민이 트라이를 해야지 늘어나요. 막 그 대표적인 게 대영제국이죠. 전 국민이 트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라는 것은 의욕 상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어떤 촉발제가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하는 이 부분 또는 정의하는 이 부분은